여러분 춥습니까? 예? 굉장히 추워하시는 쪽인데, 예. 공부하는 수험생은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가 적당히 춥고 배고파야지 헝그리 정신이 생긴다고. 너무 등 따시고 그러면 졸리기만 하고요. 자, 여러분 26페이지 봅니다. 26페이지 양가로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인데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을 제가 쭉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보셔야 돼요. 신고납부하는 지금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보고 가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안내 미납부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먼저 가산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산세 보세요. 가산세는 지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징은요, 가산세 어떤 특징이냐, 먼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자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고,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요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산세는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또는 행정벌적,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잠깐 이쪽 와서 보시면,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원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가산세 합해가지고 120만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자, 그래서 가산세는 다시 와서 봅니다.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해야 해요.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 요거 이제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요거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종류를 한번 볼게요. 가산세 종류는요. 가산세 종류는 자 신고행위와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만약에 불성실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요. 그래서 신고는 만약에 여보세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뭐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계산하는 거고, 둘 다 안 했어요. 둘 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가지고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럴 때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해요. 그래서 40%, 그 다음에 20%, 또 이렇게 1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예전에는 신고기한 있잖아요. 하루만 딱 지나도 자 그냥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했는데, 그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기본수준 나중에 나와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든, 또 웃자다 보니까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든, 아니면 신고했는데 세금 계산 잘못해가지고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든, 예전에는 무조건 2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자, 이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조세 포탈하고 작정한 사람이랑 우뚝하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0, 20, 10% 달리 적용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이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는 기본서에 자세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래서 만약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무신고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 과소신고하거나 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그냥 웃자다 보니까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거나, 자 즉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요거 20%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붙어요. 자, 근데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어요. 근데 적게 신고했어요. 자, 그랬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데 신고된 금액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20만 원, 과소신고분세액 20만 원에 10%니까 2만 원에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40, 20, 10%로 적용됩니다. 시험에서 27회 시험 때 다음 중 이제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자, 그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이런 거 부정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뭐 이런 식으로 이거 100분의 20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바꿔가지고 옳은 거 그 당시에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요거 고른 문제였어요. 아유 그냥 이거는 상식이지. 맨날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세법 요거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100분의 20 요거는 그냥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바꿔 나온 적도 있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취득세로 예를 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세요. 미납부한 세, 납부하지 않은 세 또는 미달 납부, 적게 과소 납부한 그 세 금액에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있죠. 요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자율이 요게 이제 올해까지는 0.03%예요. 1만 분의 3, 0.03%인데 이제 내년부터 바뀌어요. 0.025%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해요. 미납 일수를. 자, 그러니까 요걸 미납 일수가 30일이면 3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씩 이제 가산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0.03%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산세. 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26페이지 양가로 16번에서 한쪽 가로치 1번 가산세 의의보입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요거죠? 산출한 세액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 가산해서 이렇게 징수하잖아요. 다만 여기 밑줄이죠?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니까 특징이요.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그렇죠, 제가 벌과금적 성격 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여러분, 우리 속론 조세의에서 지난 첫 주에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예요, 조세가 아니에요. 조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나 자체가 부과하지만 이런 것은 재정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없이 얘는 오로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니까 조세가 아니다. 그랬었죠? 또 니은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 20만 원 붙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니까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가산세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 그런 말이고,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이거 뻔하지 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O, X예요. X입니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 몇 줄이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공제한다.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어떻게 한다?
가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내라고 고지서 보내요? 120만 원.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맞습니다. 1번 가산세 구분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여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래서요 각 세목별 가산세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강론에서 다 배운 다음에 여기 종합해서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 핵심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자세하게 이제 가산세에 관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8페이지 보충 내용 이제 보시면 가산세 종류 그래가지고 자 국세가산세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부정한 행위가 어떤 건지도 거기 용어 쭉 나와 있고요. 보충 설명되어 있죠.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뒤에까지 넘기시면 31페이지 지방세 가산세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33페이지 한번 봅니다. 33페이지 보니까 예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33페이지 예제 문제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OX예요. 맞잖아요. 그냥 부정한 이런 말 없으니까 이런 말 없으니까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얼마? 20% 맞잖아요. 자 2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그래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맞아요? 예? 자, 요거 100분의 얼마예요? 40이고 부정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자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10이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어야 되고 4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는 세액의 100분의 20 아니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요거 지금 여기 1만 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만 분의 3인데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떻게 바뀌냐면 0.025%로 바뀌어요. 그래서 0.025% 그래서 요거 10만 분의 그 이제 25로 이제 바뀌는데 요거 일단은 0.025% 바뀌는데 교재 우리 27페이지 앞에 보면 다시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0.06%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문제 그 아까 그 문제 1만 분의 3을 0.025%로 고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1만 분의 3을 0.025%로 고쳐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0.025%로 고쳐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방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 최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여기 보세요. 최대 요게 75%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얼마까지요? 75%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만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30, 그래서 우리가 3페이지, 자, 그, 해설에서 1만 분의 3을 0.025%로 고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4페이지 보니까 한쪽 가르친 2번이요. 가상금입니다. 가상금. 자, 가상금 보시니까, 그, 가상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교재를 한번 볼게요. 요건 먼저 의의보입니다. 가상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세법에 따라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요걸 이제 학자들이 일반 가상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인데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걸 학자들이 중가상금이라고 하는데, 가산금은 여기 보세요. 본세가 아닌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 자, 그래서 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놨고요. 제가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일반 가산금이요. 납부기한까지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조세, 하여튼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100분의 얼마? 3% 가산금이 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중가산금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있죠. 자, 체납된 조세 1만 분의 75. 이게 현재까지는 1.2%인데 이제 올해 내년부터 이제 이게 1만 분의 75. 즉 그래서 0.75%로 바뀌어요. 이제 0.75% 상당한 가산금을, 자, 일반 가산금 아까 3%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이 경우요, 끝까지 버티면 중가상금은 평생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중가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로 하면 5년이죠? 5년까지만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기,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체납한 지방세가요, 딱 30만 원이에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딱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해야 하네요. 네? 합니다. 30만 원 지방세는 빼고 아래 금액을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몇 푼 안 되는 거 같고 중가상금 적용하면 웃으니까. 그래서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이면 적용해요. 디귿번 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가만 있어봐. 저쪽에 그러면 가산세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가산금을 이쪽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쪽에 가산세 소개해드렸고 가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가산금 금방 읽은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가산금은 여기 봅니다. 가산금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냐면 금방 우리가 다 본 내용이,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 있고,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자,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고요. 가산금은, 여러분요, 가산금은,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을 부과해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가산금은 그러다 보니까 조세에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금방 봤는데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산세와 달리. 또, 자, 종류를 한번 볼게요. 가산금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교재 본 거,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적용합니다. 100분의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몇 개월이요? 1개월. 자,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심하다. 1개월 경과심하다. 자, 몇 프로씩이요, 이제? 이게? 네? 0.75%씩 자, 가산합니다. 0.75% 가산합니다. 그런데 0.75%씩 가산합니다. 근데 이 중가상금은요, 중가상금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달아붙습니까? 60개월. 60개월에 하나한다. 자, 이렇게 해서 60개월에 하나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아까 교재를 통해서 봤지만 가장 요 정도만 일단 딱 기억하고요. 자, 추가된 것은 이거예요. 아까 자, 중가상금이요. 요거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직은 이제 못 외워도 괜찮아요. 오늘 이번 수강까지는 이 정도만, 기초이론에서는 우리 11월, 12월 과정에서 요거만 여러분이 딱 아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다음 순환에 또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들어놓으셔야죠. 지방세는 중과상금 적용할 때 얼마?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지방세가, 다시 묻습니다.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정도. 100만 원, 국세는 100만 원일 때 중과상금 적용한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세금가 좀 늦었다고 자기들끼리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수강생분은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없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규정은 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초에 그거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애초에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고 하는 규정을, 애초에 그런 규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자, 서울특별시가 자기가 자기한테 뭐 세금을 내라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애초에 없지. 그러니까 가산세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충 가산금에 관한 특례, 그런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상금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거기 정리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그 부가 성격, 자, 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 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력 성격으로 부과한다. 그 다음에 근거법령 보시고, 부과금액, 가산세는 이제 각 세법에서 산출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제가 아까 신고불성시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정리해드렸고, 조세 포함 여부, 가산세는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근데 가상금은 일반 가상금 3%, 중가상금은 매 1월 경과시마다 0.75%씩. 자, 근데 조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력 성격을 부과하니까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또 거기 나와 있어서 여러분 예제 문제 쭉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5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5번 지문 한번 봅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O, X. X입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1번 신고납부 방법, 2번 특별징수란, 3번 보통징수란 뭔지 쭉 나와 있고, 4번 가산금이 뭔지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참고 내용, 납기 전 징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볼 거고요.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세 용어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그냥 쭉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겠으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대충 읽어보시고요. 37페이지. 자, 양가로 29번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특수관계인 그러면 세법에서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 지배관계가 있을 때 우리 특수관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1번 기타 용어 정리에서 면세점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이번 30회 시험 대비해서도 중요하고, 또 최근 지금 조세 총론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지난주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오늘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지난주 이번 주에서 제일 어렵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일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제일 어렵기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징수 방법, 요 구조, 가산세, 가산금, 제일 중요한 내용을, 또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페이지 면세점이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갓집 며느리가 있잖아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4대 독자. 그래가지고 4대 독자니까 손이 귀하죠? 시집을 가는데 진짜 손이 귀한 집이라 그런지 애가 안 태어나요. 아주 오랫동안 애가 안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겨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애지중지 그 애를 이제 모유수유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4대 독자니까 잘 키워보려고 모유수유하면서 키우는데, 모유수유하다가 잠깐 자리를 떴다가요,
그랬다가 볼일 보다가 잠깐 갔더니 그 아기한테 있죠? 시어머니가 당신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뭐 장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시지? 장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이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했는데 계속 있잖아. 자리만 비우면 그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젖을 물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뭐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고 막 답답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저 남편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종갓집 장손인 남편 있잖아요.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저 남편은 자꾸 막 모른 척하고 외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막 답답하고 불만이 쌓여가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 질문하는 그 고민 상담하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가 쫙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쫙 사연을 쓴 다음에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딱 썼어요. 그랬더니 답글이 하나가 딱 달렸는데요. 뭐라고 달렸냐? 맛으로 승부하세요. 맞죠, 여러분? 맛으로 승부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시어머니.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면세점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자, 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에 관한 거, 요걸 이제 교재를, 일단 요건 한번 쭉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자, 보시니까 37페이지입니다.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요거, 키워드에 이거 색깔 표시가 되는 거, 짙은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자, 면세점이라는 것은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 자, 과세 표준인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미만 아니고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넘기시면요. 자, 이제 면세점의 뜻을 알았으면 적용되는 세금을 아셔야 돼요. 면세점에 적용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할 거 취득세만 기억합니다. 취득세만. 지금은 취득 가격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 가액이 얼마요? 50만 원 이할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고개를 딱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취득세, 취득 가격이요.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일 때 취득 가격이 50만 원에 딱 과세한다 안 한다? 답이 약간 엇갈리시는데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세요. 면세점은 이하일 때 자,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요거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예요? 요게 지금 얼마였냐면 50만 원. 그럼 50만 원일 때 요거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은 과세해야 안 해요?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니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니은번, 디귿번, 주민세에 관한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눈길 주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때 징수하지 않냐는 것을 말하는데, 즉 세액을 산출한 후 징수세액이 세액보다 징수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소생종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징수 자체를 포기한다. 아이, 1,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1,200원, 800원, 600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보내는 비용이. 그러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소액징수 면제에 적용되는 세금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요. 얘네들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자, 다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자, 징수할 세액이에요. 2,000원인 경우, 딱 2,000원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딱 2,000원이면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해야 안 해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예? 약간 자신 없으면서 내 눈치를 보시는 분들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이거예요.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소액 징수 면제. 자, 얘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자, 징수하지 않습니다. 미만일 때 징수 안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고유산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 빼고 아래를 징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냐면 요게 지금 얼마예요? 2,000원이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자, 몇 번 나왔던 것이 재산세 고유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X예요. 2,000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헷갈리는 분. 또 디귿번이 이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소액징수면 적용되는데 고유산장당 지방소득세 세액이 가산세 포함 금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27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정답 지문이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27회 시험 때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미만과 이하 요걸 이해하시면서 3번 최저한세 봅니다.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주셈으로 등록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 등록면허세 안 배워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낯설지만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수수료적 성격의 조셈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받고 등기등록 업무는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록세율을 정한다.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를 말해요. 아직은 뭐 좀 낯설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말소등기 변경등기를 말하고 그 세율이 건당 6,000원이에요. 말소등기 변경등기 지난주에 종량세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건당 6,000원이에요. 그러면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풀으면 즉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5,2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하게 한다고요? 6,000원. 최소한 6,000원 받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냐고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고요? 6,000원 받습니다. 이게 최저한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거기 두 번째 줄 등록면허세 쭉 밑줄이고 저 박스 안에 내용. 자, 이렇게 해서 37페이지 다시 앞으로 한 장 가셔가지고 양가로 31번 기타 용어 정리해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는 자 별표시하고요. 얘는 독립한 문제로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를 묶어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지문 한 줄 단골로 아주 거의면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식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그 다음에 최저한세에 관한 이 등록면허세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런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이제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가산금과 가산세에 관한 요 정리한 내용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다 요약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시고. 그래서 여기를 또 지우고 우리가 쭉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니면 저길 차라리 앞에부터 지우고 올까요, 제가? 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제가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이하 미만에 대한 얘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 정리됐죠? 네, 지우고요. 자, 여러분. 어떤 그 수강생분, 하여튼 요번에 보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시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뭐 얘기하지만 마킹 같은 것이 좀 늦고, 시간 안배 잘못하고 마킹 실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것도 나중에 여러분 다 내년 되면은 올해 같으면은
제가 그랬어요. 학개론 같은 것은 일단 먼저 풀면서 계산 문제를 제껴놓고 똘똘한 문제 한 24문제 풀어놓고 민법 가서 똘똘한 문제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제끼고 그래서 한 20문제라도 정도 풀어놓고 푸는 문제 그냥 대충 그렇게 풀어놓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좀 풀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꼭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제끼면서 이렇게 막 대충 건너뛰면서라도 딱 만만한 것들만 얼핏 봐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풀고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거든요. 이렇게 문제는 보면 뒤쪽에 똘똘한 문제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분하게 다 풀었어요. 민법 풀었는데 멘붕 와가지고 막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풀었고 학개론 나중에 풀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뒤에 이렇게 손만 잡아주면 답이라고 벌떡 일어서는 애들이 딱 줄 서서 있었는데 걔들을 그냥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마킹도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마킹 막 하면서 실수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평상시에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그 문제 같은 거 하면서 우리 이제 특강 같은 거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 마킹하는 이런 연습 같은 것을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하고 시간 안배하고 이런 거 연습들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정들을 충실히 참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셔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하여튼 뭐 그런 사연들이 줄줄이 이제 그런 사연들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학원에서 막 그냥 거의 뭐 그냥 1, 2등 하고 막 그랬었는데, 1, 2등 하고 그랬었는데 떨어진 분이 있어요. 학원에서 1, 2등이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반에서 60몇 명 중에서 1등 했다?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고시학원 같으면은 학원은 대개 뭐 최소 100명 우리 광명 우리 배운고시만 하더라도 뭐 150명 막 20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어떤 학원 250, 뭐 200명 되는 이런 데서 100명 넘어가는 이런 데서 1등이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고, 자, 엄청 잘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잘하는 건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분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왜 안 되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최근에 요번에 제가 참 그러고 보니까 일요일 날 제 카페 정모 있다고 했는데 거기 왜 안 왔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강명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말이야. 딱 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네. 진짜 한 분도 안 오시고 말이야. 오면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러분의 그 합격의 선배도 오셨고요. 여기 광명에서 공부했던 합격의 선배도 오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생생한 자기 공부한 합격한 분의 물론 예비 합격이긴 하지만 합격한 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왔어요?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거 봐요. 내가 열받아 까먹었잖아.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그래서 공부 잘했던 분들이 떨어진 분들은 또 이런 이유 같아요. 내가 그때 몇몇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곳에서 어떤 고시학원에서 그분 내가 안부를 물어봤더니 당연히 합격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분은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이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멘붕이야. 공부 잘했어요. 내가 웬만한 문제는 다 알아야 되는데 민법을 딱 푸는데 잘 모르거나 헷갈리고 막 모르겠어. 답을 못 찾겠어. 그러면 순간적으로요. 그런 분에서 오히려 더 멘붕이 와요. 평상시에 많이 모르는 문제를 많이 접해봤던 분들은 이거 몰라도 60점은 나오더라. 이거 틀려도 60점 나와.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문제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제끼고 항상 공법 같은 것은 공법은 요번에 전국에 있는 공법 교수님들이 다 욕먹었는데 공법은 그 교수들도 강의 맨날 밥만 먹으면 이거 강의 10년 이상씩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안 보던 법령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교수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서 제끼라고 그러니까 저희 쌤들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 제끼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공부 잘했던 분일수록 딱 보면 당황이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막 나와. 이상한데 이거 문제 막 유형이 틀려진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공부했나? 순간적으로 막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한번 멘붕이 오면 식은땀이 쫙 등골에 타고 흐르면서 있죠. 까매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글을 읽어도 이게 눈에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막 권고종으로 떠요. 막 이게 막 의미가 잘 2번 읽어도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 막 당황해서 풀다가 떨어진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답답하고 별의별 사연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자, 한 문제를 이제 한 문제를 나중에 풀라고 요거 이제 이렇게
체크했어요. 1번은 체크가 됐어요. 요 문제는 나중에 풀라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킹을 마지막에 한다고 한 것이 여기에 했어야 되는 데 있죠? 여기에 그냥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가답안 채점했더니 한 문제 차이로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야, 한 문제 차이로 합격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쫙 놀았는데 정답안 발표되면서 내 명단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몇 번씩이나 막 다시 확인해보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전화했더니 명단이 없어요. 불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그럴 리가 없는데 막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그 수험번호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네요.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왔더니 있잖아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한 줄 알았더니 이제 이것도 체크하는 생각 떨어졌지. 이거 두 문제 체크니까 떨어졌지. 한 문제 차이로 부족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냥 그걸 딱 보고 하는 순간 뭐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수강생 말에 의하면 막 사무실 나오는데 어떤 분은 들어가고 또 어떤 분은 나오면서 킥킥거리고 있고 막 그러면서 또 들어가는데 그냥 막 눈물이 흐르면서 그냥 집에 그냥 계속 울면서 집에 왔어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했는데 또 마킹 잘못해서 실수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공부 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은 뭐 공무원 시험이나 또 아니면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자기 뭐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야, 너 신경 쓰지 말고 너 공부만 해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집안에 무슨 일 생기거나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 뭐 무슨 일 생기면 다 여러분이 공부도 못 하잖아요.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일은 또 겹쳐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할 때 막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또 올해 안타깝게 또 공부를 막판에 집중 못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 계신 광명 배운 곳이 여러분들은 자, 제가요 30회 시험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집안이 무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만 집중하고 또 이런 어이없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래서 30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합격하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뜸을 들였는데요. 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살짝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해요. 그리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납부할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게 뒤바뀌면 틀려요.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아니고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물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시험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내는 분들은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걸 뒤바꿔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서 알아둡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는요. 자, 소멸 부분이 시험에 21회인가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5회인가 그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런 정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딱 그렇게 출제됐었는데 제가 28회 시험 때 있잖아요. 28회 시험 때 28회 시험 때 제가 이 소멸 부분에서 28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28회 시험 때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요 28회 시험에서 소멸 나왔기 때문에 자, 지난 29회 시험 있죠? 2018년도 29회 시험에서는 소멸은 또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성립과 확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29회 시험에서 성립,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30회 시험에서 성립 시기가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성립은 독립한 문제로 될 가능성은 나 안 나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나 분명히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성립 시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또 단골로 나오니까 또 종합 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으니까 공부는 합니다. 성립 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회 시험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확정과 또 소멸에서는 나온다 그러면 깊은 내용이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성립과 확정 중요하다고 별표 3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별표시가 나눠집니다. 3개가 만점인데 이렇게 올해는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그렇지만 스토리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요 잠시 쉬었다가요 쭉 소개를 해드리고 교재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쉽니다.